빠숑의 세상 답사기 빠세의 초대석. 야,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팟캐스트 방송으로도 기록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걸 또 이제 이후에 유튜브로 나가는데 유튜브 조회수 빠숑의 세상 답사기 유튜브 중에서 다 빅5가 있는데 빅5 중에서 2개가 오늘 초대 받으신 분 거예요. 1등이 일단 압도적으로 1등이시고요. 그리고 3등도 이 분이십니다. 뭐 그냥 이름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 최고 부동산 전문가시고요. 저는 이분이 있어서 늘 든든합니다. 오늘 아기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선생님?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매스컴도 많이 나오시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일 텐데 나오셔서 좀 촌철살인 같은 말씀해 주셔갖고 너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책이 다시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전면 개정 리프레시 아기곰의 재테크 불편의 벼집. 이 책인데요. 야, 참. 제 인생을 바꾼 책이었었는데 이렇게 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좀 업그레이드 해주신 거에 좀 달라진 내용들이 있나요? 이번에는 약간 이제 주식 쪽으로 좀 더 많이 보강을 했고요. 주식 쪽이요? 그 특히 이제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바뀔 것인가. 나중에 뭐 주식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맞게 주식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걸 좀 많이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뭐 부동산 책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재테크 책, 또는 주식 책, 뭐 그거 하여튼 그 종합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초보자들이 요거 보시면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목이 부동산 투자의 불변의 법칙이 아니에요. 재테크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목차를 보더라도 이제 이게 3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이 부동산 투자 성공을 위한 법칙이 아니라 재테크 성공을 위한 12가지 법칙이고요. 또 2장이 탄탄한 재테크를 위한 상식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3장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조금 더 특화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좀 바뀌고 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제 부동산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투자들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데 그럼 주식 투자를 하세요, 선생님? 주식 투자도 하죠. 주식 투자는 사실 부동산보다 사실 더 먼저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셨구나. 주식 투자한 건 이제 30년이 좀 넘었고요. 그래서 옛날 삼성전자가 이제 3만 원. 그러니까 3만 전자일 때. 지금 3만 원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동안 이제 액면 분할을 했거든요. 50대로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600원일 때, 지금 기준으로 할 때 600원일 때 그때 그냥 옛날에 책에서 본 게 아니라 그때서 그때 주가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럼 일단은 주식 투자도 오래 하셨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야 뭐 대한민국 최고시니까. 그 이제 이쪽에 주식 투자도 오래 하시고 부동산 투자도 오래 하셨다 보면 이렇게 공통적인 것들이 있나요? 성공 법칙이라고 하죠. 이 자산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 시장은 앞으로 오를 거고 부동산이 폭망할 거다. 그거는 사입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죠. 반대로 주식은 폭망할 거고 부동산은 오를 것이다. 그것도 약간 좀 이제 사입이라 할 수가 있고요. 자산이라는 것 측면에서 왜 집값이 오르느냐? 그러면은 세상에 집값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집값 오르는 게 아니라 뭐 전세값도 오르고 짜장면 값도 오르고 그렇죠. 학원비, 교통비 다 오르잖아요. 하다못해 비트코인도 오르고 다 오르요. 다 오르는 게 그게 바로 돈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가치. 그럼 돈 가치가 하락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돈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부동산에서만 하락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하락하기 때문에 자산이란 가치에서는 이제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는 거하고 주식 투자하는 거 똑같으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 이제 그 자산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맞춰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오늘은 이제 그런 쪽에 약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찍었으니까 좀 약간 식상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주식에 좀 특화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관심이 더 좀 올라가서요. 아기곰 선생님이 주식 얘기해 주시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3월 달에 거의 폭락을 했잖아요. 전세적으로. 그렇죠. 맞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좋았죠, 뭐. 그때 어떻게 돈을 더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기회를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부분 이제 투자할 때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투자를 못 하냐면은 수익을 못 내냐면은 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공포를 조장해요. 이제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집니다, 얼마 떨어집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안 해요. 그리고 관심도 멀어져요. 그런데
그러다가 올라. 그래가지고 실적으로 막 이제 실제로 뭐 몇 배가 올라. 그러면 이제 하는 거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쌀 때는 안 들어가고 있다가 뭐 그게 뭐 얼마가 됐으면 얼마 됐어 해서 언론에서 계속 그걸 하게 되면은 다 늦게 막 한 개당 막 8천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8천만 원 갔을 때 그때 사고가라고 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렇죠. 많을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고가라져가지고 반토막이 됐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쌀 때 안 사고 비쌀 때 사니까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약간 이제 시장이 공포에 휩싸일 때 그때 보면은 아 신난다. 내가 이제 살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투자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 아기금리 주식 투자하면 돈 많이 벌어요. 그게 아니라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피드백이 빨라요. 아 피드백이 빠르다. 예. 부동산은 내가 사가지고 그다음에 결과를 내세울 때까지 최소한 2년은 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2년은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사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얼마 올라서 얼마로 그 따지는 게 사실 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렇죠. 당장 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부동산에서 그런 식으로 투자하게 되면 폭망입니다.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는 산 다음에 그날 끝나기 전에도 벌써 이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내가 산 거에서 지금 이게 떨어지고 있는지 오르고 있는지 그 다음 날 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 결정이 제대로 된 건지 또 결정이 잘못된 건지를 갖다가 좀 빠르게 부동산 시보다 빠르게 피드백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나의 결정이 맞는지 틀린지 나의 스스로 성적을 매길 수가 있다는 거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니까 이제 자기 투자 마인드를 이제 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하고 이제 주식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은 근데 이제 주위에 보시면은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돈 많은데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작년이 좀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랐으니까. 주식에 돈 번 사람은 책을 내요. 근데 부동산으로 책 내는 사람도 몇 명 있는데 정말 부자들 그 책 보면 웃어요. 요즘은 옛날 2000년대만 나왔었고요. 악 의원님 책만 2000년대 지금 신기한 책이었었고 그때는 그런 자랑한 책이 나왔었는데 2010년도 이후는 자랑한 책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그만큼 수익 안 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동산으로. 그래가지고 다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 벌었는데 그럼 다 웃어요 보면 속으로. 엄청나게 지금 버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뭐 책 같은 거 안 쓰더라도.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정말 특히 지난 몇 년간은 그냥 너무 쉬운 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상대적으로 그게 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오르는 이유가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자산의 공통점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투자하는 사람의 비헤이버,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의 투자 그 스타일 태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부동산은 할 수 없이 장기 투자되는 경우가 많아요. 할 수 없이. 우선 세제가 2년 미만 보유할 경우에는 세금이 엄청 비싸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세제 같은 경우는 2년 미만에 팔아 그럼 66%잖아요. 거기서 뭐 양도세 60% 그것도 누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단일과세를 60%고 거기다 지방소득세 6%가 66% 세금 내야 되니까 사과가 3개가 열리면 과수원주의는 하나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2개를 가져가는 아주 이상한 스타일이 된 거니까 2년 미만 보유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요. 그럼 최소한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돼요. 내가 좋던 싫던 그래야지 실적을 하는 거니까 내가 투자해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진득히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2년의 기간 동안에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뭐 별일 게 다 있죠. 정부 규제도 들어오고 요새 테이퍼링이 어쩌고 저쩌고 금리가 올라요 어쩌고 저쩌고 또 하락론자들이 또 계속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막 겁주고 막 온갖 일이 다 있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나 못 파니까 지금 팔게 되면 세금으로 지금 3분의 1을 내야 되는 거니까 1년 안에 팔게 되면은 77% 내야 되고 2년 안에 팔게 되면 66% 내니까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오르고 떨어지고 하다 보면 2년 지나면은 쫙 오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그때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중간에 분명히 저한테 이제 저하고 이제 이렇게 상담하다 한번 보면은 저하고 중간에 그럼 이거 팔아야 돼요 지금 그러면 세금 어떡하고요? 그래도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그때 가가지고 지가 뭐 잘해서 그런 것처럼 당연히 그럼 버텼어야죠 뭐 이러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지나간 다음에 이제 결과로 얘기해서 자기가 투자를 잘한 것 같다 하지만 중간에 굉장히 마음고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금 때문에 부동산은 견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식은 뭐예요?
황금성이 좋죠. 황금성이 좋다는 건 뭐냐면 금방 사고 팔고가 쉽다는 거예요. 네네. 거래세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 사사팔 할 때 이제 큰 부담도 없고요. 네. 그게 주식의 장점이자 큰 단점이에요. 네. 뭐냐면은 아까 장이 계속 촥 좋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다가 그렇죠. 하루에서도 그냥 올라갔어. 내가 아침에 분명히 10,000원에 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딱 11,000원까지 간 거예요. 네. 10%가 오른 거죠. 네. 와, 따봉이죠. 네. 거기서 보면 10% 올랐어요. 그러면 막 신난 거예요. 신났는데 오후 되니까 이게 주춤주춤해. 1,900원, 1,800원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겁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아까 11,000원에 내가 팔려고 그러는데, 그때 팔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김대리가 말 시킨 바람에 터는데 뭐 놓쳤네. 그래서 네. 주위 사람만 막 이제 이제 욕을 하면서 이제 비난을 하면서 이제 후회를 하면서 이게 이제 1,500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덜컥 팔았죠. 네. 문제는 뭐냐면 그때 덜컥 판 다음에 또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판 걸 갖다가 예. 옆에 CCTV가 다 있는지 자기가 파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 딱 파는 순간부터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주식 투자하신 분은 제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가 팔면 올라가. 네. 자기가 사면 떨어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어디 CCTV가 몰래카메라가 있나? 그런 것 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네. 이 주식에서 수익을 못 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 장기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요. 예. 아까 삼성전자가 600원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600원이에요. 주식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주식만 하시는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동산하고 해가지고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훨씬 수익률이 높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옛날에 샀으면은 지금은 600원인데 지금 이제 8만 한 2천 원 정도 하잖아요. 네. 8만 원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100배가 훨씬 넘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뭐 한 130배에서 140배는 안 되고 하여튼 130에서 140배 그 사이에서는 130배라고 하게 되면은 1억 넣었으면 130억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옛날에 1억도 없지만 옛날에 1억 엄청 큰 거죠. 그쵸, 그쵸. 아까 600원일 때 1억이 엄청 큰 돈이었고.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만큼 해서 주식 부동산으로는 그런 거 안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나 특수한 종목 하나 그쵸.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그렇게 돈 번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 딱 2명 있어요. 아, 그렇게 그 초기에 넣어갖고 아예 네. 또 안 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딱 2명 있어요. 한 명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건희 씨고요. 한 명은 이재용 씨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어떤 사람이 오너백으로 다 팔았네요. 네, 오른백은 다 팔았죠. 어떤 사람이 그걸 갖고 있어요. 한 더블 올리거나 10배만 오르면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야, 그분이 부자인 이유가 있었네요. 네. 장기 투자를 하셨네요, 그분들이. 네.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는 거예요. 네. 그거 팔았다가는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그쵸, 먹을 그쵸. 텐데 네. 오너들은 절대 못 팔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고 중간에 팔 수 있는 사람은 다 팝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기 투자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네네. 여기.